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흥민의 팀 토트넘이 강팀 맨유전에서도 후반까지도 두 골을 넣고 무실점을 거뒀는데 웨스트햄에게는 왜 후반에만 3실점을 하게 된 건지 심층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네, 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수비가 무너져서 그랬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수비 조직력이 무너져서 그랬거나 수비수들의 실력이 부족해서 실점을 했다고 볼 순 없는 실점이었습니다. 웨스트햄에 너무나 잘 어진 듯한 크로스로 헤딩골 첫 실점을 한 것이고, 팀이 약하면 이런 세트피스에서라도 득점을 해야죠. C스코어가 좀 걸리긴 한데요. 두 번째 실점은 산체스가 어떻게 해서든 잘 막아보려다가 자책골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빨리 크로스가 오는 그 볼을 처리하기엔 좀 힘들었죠. 세 번째 원더골은 다시 해보라고 해도 나오기 힘든 확률이 너무 낮은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종료 직전인데 윙크스는 도대체 왜 그렇게 볼 처리를 했을까요? 어시스트라니. 손흥민도 무리뉴도 그랬죠. 이게 축구라고. 네, 맞습니다. 이게 축구입니다. 심지어 리버풀은 아스톤빌라와의 인간 당구 경기에서 7실점을 하며 패배하기도 했잖아요. 토트넘은 이번 경기로 2승 2무 1패를 하며 한 단계 내려앉은 7위를 마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게 축구라며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전반전에만 3골을 넣었고 더 몰아 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맨유전에서는 10명이 뛰고 있는 팀을 상대로도 자비도 없이 6실점을 하게 만들고 역대 가장 비참한 경기를 경험케 해주었는데, 웨스트햄에게는 왜 그렇게 된 건지 분명 토트넘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짚어본다면 먼저 무리뉴 감독의 멘탈에 문제가 분명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는 무리뉴 당신의 자만에서 비롯된 무승부 아니냐고 대놓고 물었지만 무리뉴 감독은 그렇게 생각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직력이 무너져서 비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무리뉴 감독은 맨유에게 전반에만 4대1로 앞서 있었습니다. 10명이 뛰기 때문에 승리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반전에도 선수들을 교체하지도 않고 맹공을 퍼부으며 호이베일의 기가 막힌 스루패스로 오리에가 또 득점하면서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이 싸우지만 맨유를 얕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의 방법으로 맨유를 상대했습니다. 또한 무리뉴는 토트넘 부임 전 맨유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잘렸죠. 시즌 중에 무리뉴 감독을 경질해 버리고 바로 무직자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토트넘의 부임 후 맨유를 2번 만났는데 하필 1무 1패를 거두면서 복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토트넘은 맨유에게 첫 번째 대결에서도 페널티킥 때문에 패배했고, 두 번째 대결에서도 페널티킥 때문에 비기게 되었고, 심지어 이번 세 번째 대결에서도 1분 만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또 끌려가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경질한 맨유에게만큼은 이기는 것은 물론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은인이 손흥민이었고, 후반전에도 골을 넣으며 점수차를 벌렸고 케인의 페널티킥까지 힘입어 6대1로 대승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은 좀 느슨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수들도 그런 기미가 있었는데 압박하지 않았고 승점 3점이면 만족만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후반엔 분명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뉴는 후반에도 경기를 주도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딴 생각한 거 아닐까요? 두 번째, 무리뉴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베일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벤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일은 2년 전까지는 월드 클래스임은 분명하지만 이후 부상도 달고 살고 경기도 많이 뛰지 못했고 경기 감각을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베일이 유로파 리그에서 출전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 이벤트는 프리킥 찬스에서 손흥민이 하지 않고 베일에게 양보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오자마자 경기 감각도 없는 선수가 프리킥을 찬다? 이게 이벤트죠 뭐. 베일은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허접했다고 볼 수 없지만 참 불행한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필 베일이 교체된 후 참사가 일어났으니까요. 별별 생각 다 들겠죠. 더구나 3대2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마지막 결정력에서는 손흥민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없었으니 기회가 나오지 않았고 케인 데브라이너의 기막힌 패스와 본인의 개인기까지 그때까지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세 번째는 교체 선수입니다. 손흥민을 교체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축구 팬들도 많지만 사실 이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유로파 리그 경기가 있고 3일 쉬고 번리와의 경기가 있고 앞으로도 A매치 기간 사이에 일주일에 2경기씩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영국의 상징 케인이 전반에만 2골을 넣은 상황에서 해트트릭 퍼포먼스도 고려한다면 좀 두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손흥민은 2주간 쉬고 경기를 했고 케인은 유럽 대항전 경기와 컨디션 난조도 겪었는데 그럼 누굴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손흥민의 교체 문제가 아니라 교체 선수에서 메뉴전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메뉴전에서는 웨스트햄 2경기 모두 충분히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메뉴전에서는 손흥민을 교체시키면서 데이비스를 투입했습니다. 공격수를 쉬게 하고 수비수를 투입시킨 것입니다. 5대1로 앞선 상황, 10명이 있는 팀에게 말입니다. 손흥민이 해트트릭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주를 쉬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위로하면서까지 쉬게 한 것은 그냥 수비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점 없이 끝이 났죠. 그런데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을 교체하면서 모우라를 투입시켰습니다. 또 공격수를 투입시킨 것입니다. 은돈벨레, 베르베인, 손흥민 모두 공격수인데 교체 선수는 또 공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골을 넣겠다는 건데 사실 이미 전반 마지막부터 웨스트햄의 공격도 매서웠고 후반전에선 토트넘보다 더 경기력이 좋았는데 무리뉴 감독은 골을 막기보다 더 골을 넣겠다는 전략 때문에 오히려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게 축구다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분명 이런 참사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전 비교와 상관없이 무리뉴 축구 철학에 대한 선수들의 응용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승리를 하려면 우승을 하려면 개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표현하면서 터프할 것을 요구했는데 어쩌면 이 경우는 공격에서 더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꼭 수비수들이 너무 이를 적용하다 보니 토트넘의 경기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 공격 상황에서 쓸데없는 파울로 세트피스 허용하고 골, 페널티킥 허용하고 골. 토트넘 수비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심 탓을 해야 되나요? 이번 충격적인 경기에서는 팬들도 할 말이 참 많은가 봅니다. 3위까지 오를 수 있는 순간을 이렇게 망치다니. 이게 축구다가 아니라 축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기로 교훈을 줬던 경기야. 무리뉴가 이렇게 득점을 많이 해본 팀이 있었나? 그러니까 멘탈이 나갔지. 오늘 경기는 아스날 팬들이 정말 기뻐하겠군. 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베일은 에버튼의 로드리게스를 보고 배워야 할 거야. 무리뉴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됨. 지단이 베일을 배제한 이유가 있으니까. 베일은 제2의 요렌테가 될 수는 있다고 봐. 모우라가 아니라 라멜라를 투입했다면 무조건 이겼을걸? 아무도 말하지 않는 말. 케인이 욕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토트넘은 그래서 로돈을 영입한 거야. 산체스 안녕. 난 무리뉴가 비난받아야 함이 맞다고 생각해. 주요 선수를 교체할 때 어떤 선수를 투입해야 하는지도 감독의 능력이니까. 아직까지 토트넘의 무승부는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정말 우승을 위한 마지막 승점 싸움이 있다면 뉴캐슬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의 2+2 이른 실점으로 가슴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 분위기를 빨리 잊어야 합니다. 금요일에 있는 경기에서 무조건 골 폭풍을 일으키며 회복을 해야 합니다. 설마 완전 최대인 토트넘이 오스트리아 팀에게 또 졸전을 펼치겠습니까? 손흥민 유로파 리그도 득점왕 가보자!